윤 대통령은 아무리 뭐 지지율이 낮고 여당에서 여당 대표와 갈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가진 권한,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마도 홍 시장이라든지 오 시장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김태흠 지사도 나오겠지만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그러한 압박은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면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의 책임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결국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윤한 갈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지도부로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면담을 통해서 뭔가 이런 가십거리만 이야기를 해서 갈등을 더 폭발시킨 거 아니겠느냐. 결국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여권 내 일부의 시각들을 윤한 갈등 격화 속 한 저격수 홍준표 만난 윤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번개처럼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여기 볼까요?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었다. 근데 묘한 시기 탓에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시기가 묘하다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비공개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두 사람 어제 만난 모습은 제가 비공개여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만났던 모습을 잠깐 보고 올까요? 김성수 의원님,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뭐 대통령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SPC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와 우리 홍준표 시장님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작년 11월이었었나요? 그때 한 행사장에서, 대구 한 행사장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 두 사람이 어제 만났다는 거죠. 근데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묘한 시기 탓에 주목이 좀 된다라는 겁니다. 사이는 좋은데 근데 왜 윤주진 위원님 지금 만나는 거냐? 뭐 홍준표 시장이 밝힌 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잡혔던 일정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기능 속에서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을 지금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면 홍준표 시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뭐 일주일 뭐 열흘 미루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만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눈치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윤 대통령의 카드, 글쎄 뭐 이걸 카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한동훈 대표는 명실상부 대권 주자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도 아직 대선이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의 여론조사상의 어떤 대권 주자 레이스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 모든 대선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낙연 총리 얼마나 대단한 대권 주자였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친한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은 사실은 사방이 적입니다. 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여러 대권 주자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뭐 지지율이 낮고 여당에서 여당 대표와 갈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가진 권한,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마도 홍 시장이라든지 오 시장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김태흠 지사도 나오겠지만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그러한 압박은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입니다. 지금 뭐 이게 예정됐었던 일정이고 오래전 잡혔던 일정이긴 하지만 만날지 말지 계속 진행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만났다는 건 이건 개의치 않고 그냥 내길 가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근데 어쨌거나 명실공히 한동훈 대표는 대선 주자고 홍준표 시장도 원 오브 댐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좀 여러모로 좀 묘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두 사람이 미묘한 시기에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느냐. 비공개라 알 수가 없는데 홍 시장이 조금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어제 대통령실 회동 3주 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역 현안 얘기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돼야지 가십이나 잡소를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돼선 안 됩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긴지요? 다음 볼까요?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지적했듯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시기라는 걸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하시길,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의 한자도 안 나왔어요. 한동훈 대표 얘기 한 거 아닙니다. 근데 당 지도부 일각은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 변호사님, 당 지도부 일각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사실 물론 글에는 정말 한동훈 대표의 히읗자도 없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얼마나 저격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본다면 사실상 저 글에 나와 있는 뭐 가십, 잡설을 이야기했다라든지 아니면 촐랑대는 가벼움 이런 표현이 사실상 한동훈 당대표를 향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이른바 저격하지 않았고 비판을 하지 않아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 정도의 수준까지의 비판들을 쏟아내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면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의 책임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결국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윤한 갈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 당대표로서 지도부로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면담을 통해서 뭔가 이런 가십거리만 이야기를 해서 갈등을 더 폭발시킨 거 아니겠느냐. 결국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여권 내 일부의 시각들을 조금 더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국 한동훈 대표 저격했네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원래 홍 시장이 그동안 쭉 저격을 해왔었다. 그때 목소리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관료나 하다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공천 받고 그 들어와서 밖에서 유명세 하나 얻으면 영입돼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 당이 돼버린 게 오래됐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덧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덧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없어요. 네. 홍준표 시장,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지적, 비판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 앞에 붙은 게 저격수, 한동훈 저격수,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SNS를 어제 올렸어요. 이건 어제 올린 겁니다. 저격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지 저격이란 용어를 쓰지 내가 어떻게 새카만 후배를 저격하나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한 수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저격이 아니면 뭐가 저격이겠습니까?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한 사람만 공격해 왔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가 됐으니까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이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실, 그것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만났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는 곳은 그 업무적으로 공적으로 만났으니까 거기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아마 한동훈 대표가 만났던 그 파인그라스라는 데에서의 긴 네모난 탁자와는 다른 구조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보다는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래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었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 뭘까 제가 한번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네. 서로가 똑같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뭐 주어만 바꾸면 한동훈 대표의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면전으로 갔다고 한다면 네.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당 내에서
지금 친윤계가 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윤계 의원들을 동원해서 한동훈 대표를 고립하는 작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 밖에서 하는 겁니다. 네. 여론 작업인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오전에 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방송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상당히 가깝다고 하는 보수 패널께서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미 어떤 모종의 이런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뒤집어 놓으면요. 네.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이미 20명 이상을 세를 규합했고 앞으로 50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대통령께서 이 국민의 여론을 계속 이런 식으로 등한히 하고 무시하면 결국은 여론에 순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 이것도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이 카드들이 성공적으로 작동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또 대통령 또 한동훈 대표 이 사이에서의 이 전면전 이 양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주어를 윤 대통령에서 한 대표로 바꿔도 다 얘기가 되는 상황이다. 이 얘기인즉슨 양쪽에 지금 서로 세가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되면 결국 대치 국면으로 힘이 어느 한쪽이 월등히 좀 세야 쭉 그냥 밀고 승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양쪽이 전면전인데 전쟁에서 세가 비슷하고 갖고 있는 무기도 비슷하고 병사 수도 비슷하면 그럼 그 다음은 대치가 되는 거거든요.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서 대치할 때 장마전선이 생기죠. 네.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럼 김기영 대변인님. 네. 국민들은 대체 비를 얼마나 더 맞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면 이제 야당 우리 패널께서 아주 네.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해병대 특검을 발의했을 때 다시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 분열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차고다 접어려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튼 한동훈 대표를 위한 카드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카드든 망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이 관계죠.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고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야당은 잘 되기보다는 뭔가 안 되기를 바라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뭔가 어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쁜 걸 왜 다 이마에 써놓고 다닙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도 불안하고 지지자들 불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양비론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사고해야 하고 크게 행동해야 된다. 결국 양비론이긴 하지만 다들 기분 나쁜 거 얼굴에 쓰지 말고 잘 좀 가리고 다니세요. 뭐 이런 말씀까지 지금 하셨어요.